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의 50번째 생일이었어요. 전 아직 앞자리가 숫자 4인데 근데 저도 내년이면 50이거든요. 주위에선 야, 너도 내일 모레 50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세요. 본인 나이가 50이 넘어선 언니들은 어머 웬일이니 내가 벌써 50이 넘었어? 이러면서 믿기지가 않는다고들 해요. 근데 뭐 나이는 숫자죠. 요샌 너도 나도 다들 영해 보여서 50대 분들도 나이 얘기 안 하시면 기본 6, 7살은 어려 보이시던데요. 저는 내년에 50이 되는데요. 주위의 지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50대가 제일 고민이 많은 나이라고 해요. 그런가요? 한 책에서 보니까 50대는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독립이나 부모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한 상실감 등이 가장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머지않아 정년퇴직을 계획하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이고 또 50대에는 건강 면에서는 물론 생활 전반 어떤 경계에 서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는 얘기예요. 듣고 보니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어릴 때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할 때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정신없이 해내는 것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손길이 필요하던 아이들이 또 남편이 집안일이 더 이상 내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갑자기 내 시간이 많아졌다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50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5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떤 시기보다 변화가 많아 힘들기만 할 것 같은 50대이지만 50대라서 훨씬 멋있고 원숙한 삶의 계기 혹은 시작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지금 6, 70대이신 분들은 50세에 뭘 하셨어요? 100세 인생으로 볼 때 50은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반평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50세에 해야 할 것 10가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내년에 50세가 되면 바로 실천에 옮겨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유서를 미리 써보는 거예요. 이 말이 단지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새로운 삶으로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유서 쓰기가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다시 공부를 시작하세요. 어떤 공부이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목적은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이니까요. 50세 이후 30년,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기간을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노는 법을 배우세요. 이건 자신 있으시죠? 저는요, 최고로 잘할 수 있어요. 아마도 50평생 일만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시면서 제대로 노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함일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 조금씩은 놀아도 됩니다. 뭐 그런 거겠죠? 네 번째, 행복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1년에 한 번 좋은 시절, 좋은 친구들과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함께 늙어갈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것만큼 큰 행복도 없을 테니까요. 다섯 번째, 가족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일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한 투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며 살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을 미리 훈련하세요. 외로움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요. 혹시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될 수도 있어서겠죠.
이건 훈련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테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덟 번째, 생애 마지막까지 지속할 운동 기술을 익혀보세요. 적어도 한 가지 운동 기술을 충분히 터득해 두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병원비를 감당할 보험을 챙겨 놓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재정적 투자, 자산 구성, 보험, 연금, 실버타운 등을 검토하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행복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세요. 기부의 생활화 혹은 봉사활동 등으로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찾아보세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중년에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항목인 것 같죠? 중년에 미리 준비한 노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100년을 살다 보니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가정이에요.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황혼이혼이죠. 2015년 사법영감에 따르면 이혼부부 3쌍 중에 한 쌍이 황혼이혼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황혼이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황혼이혼이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몇 가지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20, 30대 중반까지 부부간의 사랑은 연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레고 그리워하는 연애할 때의 감정이고요. 30대 중반 이후 부부간의 사랑은 애정이라고 하더라고요. 30대 중반 이전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또 여자이기 때문에 사는데요. 30대 중반이 넘으면 설레는 감정이 줄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부부예요. 70대 이후의 부부간의 사랑은 인간애로 변한다고 해요. 간혹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투병 생활한 아내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20년 넘게 아내를 병간호했어요? 나는 4, 5년 이상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간호할 수 있었던 힘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인간애예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이 힘들고 아플 때 돕는 것이 노년의 인간애입니다.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60 정도쯤 꼴배기 싫은 남편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거 하나쯤 있어줘야 남들과 비슷해지는 거라고요. 집에 왼수가 하나 살고 있는데 이젠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으신다고요. 슬프지만 남자는 70세 넘어서 혼자 되면 정말 쓸모가 없어요. 오라는데도 없어요. 70대 이후에는 아내가 최고인 것처럼 받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우연히 어느 분의 글을 접했는데요. 91세에 세상을 떠난 친구 장례식 조문을 하였는데 남편을 먼저 보낸 고인의 아내에게 허전하시죠? 하고 위로를 건넸더니 그래도 마음은 위로가 된다는 말을 하셨대요. 남편 혼자 남겨질까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남편을 먼저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고인의 아내는 이야기하셨답니다. 노년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부부 사별 이후의 삶일 텐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홀몸 노인의 수명이 더 짧은 편이고 건강 문제, 심리적, 경제적 빈곤이 심각하다고 해요. 80대 이후 부부 사별은 정신적 고독감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 100세 인생에서 훗날 혼자가 되신다면 꼭 이성친구 교제를 권장해 드려요.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딸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또 그래야 아들, 딸도 편하답니다. 어느 책에서 본 바에 의하면 50대부턴 뺄셈과 덧셈을 잘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
쌓아두기만 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인생은 한결 홀가분해진다고 하네요.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지 않고 모으지 않아도 될 것을 모으지 않으면 일상은 덜 너저분하겠죠. 또 뺄셈을 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이제 사람 정리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SNS에 좋아요가 수백 개 찍히는 게 부질없음을 느끼실 거예요. 함께 곱게 늙어갈 진짜 관계를 정의해야 할 때가 중년의 시기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관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만나면 인생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 만나면 치열했던 시대를 천천히 내려놓고 긴 노년을 준비할 지혜를 나눌 사회 친구들, 우리가 늙어서도 돈 관리를 총명하게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친구들,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인생의 알토란 같은 친구, 지인들의 인맥만 잘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로울 거예요. 물건과 사람 관계와 미련 등을 뺄셈했다면 이제부터 부지런히 덧셈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나만을 위한 시간, 나의 마음을 돌볼 여유,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커리어를 위한 노력이에요. 늘어난 혼자만의 시간을 이용해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거나 50대에 찾아온 질병을 계기로 건강에 신경을 쓴 덕에 훨씬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간과 감정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쓰며 살아가길 계획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도전하고 싶은 거 전부 나에겐 덧셈이에요. 저는 20대 때엔 40이 되기 전에 수영법을 마스터하겠다는 계획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근데 40대가 이렇게나 바쁜 줄 몰랐던 거죠. 수영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수영은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대충 해도 폼이 안 나요. 50대엔 제가 할 덧셈 하나는 수영 마스터 멋지게 해서 멋있는 폼으로 수영하기입니다. 50대부터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기억하시고요. 10년 후 아름다운 내 모습 딱 10개만 준비해 보세요. 50대 땐 이미 노후 대책에 대해 분명한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시작을 안 하셨더라도 50세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 노후 대책 지금 해도 늦지 않아요. 많은 한인분들이 아들, 딸들에게 의탁하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80세가 넘어보니 친구들 대부분이 아들이나 딸 집에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식 집에 더 안 간대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내가 설계해 본 사람은 안 간다는 얘기인데 살짝 슬프기도 하지만 아들, 딸들이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의 사랑은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부모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의 보살핌이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100을 사랑했는데 자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컸기에 느끼는 서운함일 테죠. 자녀에게 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리 사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삶의 도리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었던 것을 자녀에게 보상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들, 딸과 더불어 살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를 하게 되는 거래요. 다시 나오게 되고 독립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들에게 100만 원을 주면요. 그리고 아들에게서 10만 원 용돈을 받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자식이 챙겨주는 것 자체가 정말 고마운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에게 노후 자금을 퍼주는 부모님들은 자식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짊어지는 것보다 자식만 홀로 서는 것이 낫다고 하네요. 100년을 살아야 하다 보니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거예요. 50세부터 준비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 대책, 배우자, 자식, 나의 배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건강이지요. 50이 되면 여성인 경우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도 그에 못지않은 신체의 변화를 겪어요. 근육도 손실되고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장기는 또 어떤가요? 그동안 나를 지켜오느라고 애를 많이 썼을 텐데 내가 소홀히 했으니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러나 건강검진만으로 성인병을 피할 수는 없죠. 운동이 우선되어야 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느 실직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내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도로변에서 한 후지구레한 남자가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더라. 평소 출퇴근할 때는 구두 수성가게가 눈에 들어온 적도 없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은 아침마다 갈 데가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문득문득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럴 때면 잠시 멈춰서서 왔던 길을 되풀이해서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설령 길을 잃는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뭔가를 시작했다 금세 그만둬도 괜찮아요. 그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옳은 길을 되찾아 나오면 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무언가 배우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도 힘겹고 괴로웠던 기억도 모두 귀한 자산 아닐까요? 앞으로 남은 세월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니 틀림없을 거예요. 50대부터 등산을 시작해 70대에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노인들, 50대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치료사, 사회복지사, 목사, 사회사업가, 간병인 등 주변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건 역시 보람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50대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도전할 만한 가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50을 맞이하신 분들, 인생의 변곡점에 들어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쓸모 있어진 나를 데리고 가장 나다운 성공을 이룰 두 번째 기회. 바로 세컨드 라이프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